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몬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멕시코 헐.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정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K방산세일즈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UAE 방산 수출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 기업이 낙점받을 발판을 만든 건데요.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UAE 정상이 100년 동행을 다짐하며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는 방산 분야에서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 추진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0억 달러 이상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집니다.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중동에서의 한류 인기를 반영해 KCT도 조성됩니다. 대통령실은 방산과 AI를 합쳐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K컬처까지 더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AI, 원자력, 바이오 헬스 등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방산 분야 MOU 구체화에는 시간이 걸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한 UAE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350억 달러, 나아가 K컬처를 포함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열렸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했지만 이것이 확정된 계약인지, 기대치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 MOU가 구체화되지 않아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이것이 150억 달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몽땅 모아도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집값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14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약 14배를 기록했습니다. 독립 이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8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집값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10명 중 9명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고령 가구의 대부분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반면 청년 가구의 대부분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도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자가 보유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당분간은 집 마련 주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심각해지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에 그쳐 정책적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거 정책 방향이나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단순히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보다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상황인데요.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이런 흐름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기존 원칙이 깨지는 역전 현상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 상생 금융 확대로 인해 특정 구간의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구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금리를 내는 구조, 이른바 금융계급제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사 임원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직접 점검합니다.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508조 원 규모의 금융 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약 70조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용금융이 확산될수록 중신용, 고신용 계층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포용금융 확대로 인한 금리 역전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양측의 입장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과 중고신용자의 역차별 우려를 모두 언급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융 전문가나 정책 당국자의 의견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른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보완되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규제가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간 연장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낡은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법안이 국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 적용 시점은 2029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규제 연장으로 유통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SM이 프랜차이즈 성격을 띠면서 규제의 실질적 이익은 전자 이커머스 업체들과 식자재 마트가 가져갔다고 지적합니다. 당초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였지만 SSM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형태로 변해하고 있는 점도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최소한의 울타리로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몰 연장을 환영하며 원래 취지대로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보도는 SSM 규제 연장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규제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통업계의 우려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측 입장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규제의 실질적 이익이 이커머스와 식자재 마트로 갔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또는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나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증적 자료가 보완되었다면 규제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학가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를 잡아내는 AI 탐지 서비스 이용도 늘었습니다.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에 탑재된 GPT킬러는 지난 10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배 늘었습니다. 학생용과 교수용 모두 사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표절률이 줄었다는 결과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준은 못 된다고 경고합니다. AI가 쓴 글을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 결과 AI 탐지기 정확도는 50% 이상을 보였지만 간단한 회피 기법만 사용해도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AI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AI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의미하고 오히려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맞춤 인재 양성과 평가 방식 도입이 시급한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한국의 인재 부문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전년보다 30계단이나 떨어진 49위에 그쳤습니다. 이 보도는 대학가의 AI 부정행위 문제와 이를 탐지하는 기술의 한계를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GPT킬러 사용이 급증했다는 데이터와 함께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탐지 기술의 신뢰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여줬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도는 탐지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대학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의 고민이나 시도하고 있는 변화 등을 함께 소개했다면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영빈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가장 사랑한 보물, 금에 대해 다뤘는데요. 출렁이는 금값에 금테크 열풍이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금값 향방부터 똑똑한 금 투자 방법까지 저와 함께 금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방송은 서울 종로구의 금 거래소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위해 금을 사는 청년과 부모님 선물을 위해 금을 사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금값이 16% 급락하자 투자 목적을 위해 금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1kg 순금 골드바의 가격은 올해 10월 29일 기준 약 2억 3천만 원, 500g은 약 1억 1,800만 원, 375g은 약 8,300만 원에 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들고 온 여러 금부치들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자석을 대자 철썩 붙어버리는 금. 이는 가짜 금입니다. 다른 금에다가 자석을 가져다 대니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요. 정확한 매입가를 정하기 위해 다른 보석을 제거하고 시금석과 시약으로 정확한 함량을 확인합니다. 집안 곳곳 잠들어 있던 장신구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금값, 정밀한 감정이 시작됩니다. 14K 장신구. 얼마나 나왔을까? 한번 해볼게요. 우와, 예상하셨던 금액이 나올지. 700? 742만 4,600원. 네. 7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네. 이 순간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까지 남깁니다. 순금부터 14K, 18K 장신구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기금 속상을 방문하는데요. 특히 14K는 옛날 순금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가격을 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재생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금의 순도도 99.99% 이상이기 때문에 금의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투리금을 골드바로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곳, 가장 들어가기 까다로운 곳에 왔습니다. 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 1064도. 단 5분 만에 1.3kg 금이 모두 녹았습니다. 산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기에 열을 가해 정제하면 무한정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큰 금괴를 얇은 골드바로 만들기 위해 압연기로 얇게 펴주는 작업을 합니다. 얇아진 금괴를 잘라 37.5g의 금괴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골드바입니다. 어떠한 변형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금은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전기도 잘 흐르면서 녹슬지도 않기 때문에 전자제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전자문명이 발달할수록 금의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도 금의 가치를 끌어올려줍니다. 세계금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채굴량은 약 21만 톤, 남아있는 매장량은 약 5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후자인 매장량입니다. 지구에 있는 자원의 전체 양은 자원량, 이 중에서 실제 인간이 캘 수 있는 양을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땅속 깊이 내려가서 파내야 하는 금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경제 대공황, 오일 쇼크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 전쟁 장기화, 달러 약세 등이 금값을 올린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약 1000톤 규모의 금을 매입하며 전 세계 금 25%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의 돈풀기 경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다른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앞서 본 것처럼 금이나 은행 거래소에서 실물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금을 살 때 알아둬야 하는 것은 살 때와 팔 때의 금액이 다르다는 건데요. 살 때는 부가세 10%와 제작비 등 기타 마진 5%가 들어가 팔 때보다 더 비싼 값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실물금을 구매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순도 99.99% 또는 999.9% 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가 4개 있는 금만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중량 여러 개보다 큰 중량 1개를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량이 작을수록 제작비의 비중이 높아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인데요. 10돈부터는 단위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세제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KRX 금시장입니다. KRX 금시장은 금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에 집중했습니다. 금 현물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최초 플랫폼으로 1g 단위로 금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배당소득세도 붙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100g, 1kg 단위 실물금 인출 시에만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금값이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금은 보유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자산이 위험이 없는 자산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금값이 오르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기에 단기적인 시색 차익같이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영민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안전자산이 위험하지 않은 자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어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몰리는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각국 중앙은행도 금에 대한 매입량을 올리는 만큼 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안전한 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한 금 투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가 공개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농산물 교육 등 경제와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였습니다만 곳곳에 모호한 문구로 인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도어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14일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이죠. 조인트 팩트 시트가 최종 확정이 드디어 됐는데 이게 지금 일자로 보면은 지난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만난 이후에 1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일단 언론이 어떤 내용에 주목을 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 시트를 확정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 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었죠. 예. 정부와 함께 백악관 역시 이 같은 시간에 홈페이지에 팩트 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양국이 이 팩트 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또 반도체 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여기에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마지막으로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을 넣었습니다. 예. 이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 조인트 팩트시트 체결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으로 글자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면서 이 세부 내용 정리,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언론에서는 이번 팩트 시트에 대한 내용과 성과, 또 의미, 분석에 대한 기사가 많았고요. 여기에 요즘 관심사죠.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주가 동향에 대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정치권의 이 팩트 시트에 대한 반응 역시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부터 뭐 안보도 그렇고요, 투자도 그렇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알기 쉽게 언론들이 전달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네. 성과나 의미도 그렇고 한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은 좀 어땠었습니까? 네, 세계일보는 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의 대미 관세율이 예상대로 타결이 되면서 무난하게 성과를 챙긴 협상이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통상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손해보지 않는 수준의 대우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다만 사면 초과에 직면한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우대 단서 조항을 얻지 못한 점과 또 추후 한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장벽 관련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인 건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연합뉴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는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협상 장기화를 감수하고 꺼낸 협상 카드들이 최종적으로 관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팩트시트에는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 내리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미국이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이 2천억 달러와 관련해서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 제목 아래 연간 이 200억 달러의 상한이 명시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을 했다면서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예. 협상 쟁점 중 하나이던 이 농축산물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예. 농가의 우려를 키웠던 이 쌀, 쇠고기 시장 개방을 방어하면서 향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이 강조한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향후 맺어질 MOU에 제1조에 명시될 예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언론은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 우리 경제 영향도 그렇고요.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언론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업들은 대체로 협상 결과를 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디넷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이 내년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데 난항을 겪던 기업들이 숨통을 틔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지난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자동차, 조선 등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기업계도 반색했습니다. 예.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서 주력 수출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이 산업 현장 활력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2천억 달러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외환 안전성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 우려를 불식할 바람직한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릿지 경제에 따르면 이번 공동 팩트시트의 시장은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선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부담 요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과 안보 협의 등의 어떤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만 투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방식도 그렇겠고요. 또 모호한 표현들이 남아 있어서 남은 과제도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세부 과제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미가 이 난항 끝에 조인트 팩트 시트를 공개하면서 관세 안보 협상 일단 결론을 내렸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사실 여전합니다. 예.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또 미국의 법정 요건 준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좀 긍정적이죠. 그러나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협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고 또 예. 수정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연료 조달 방안 또 원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도 디테일이 빠졌습니다. 위성약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이 됐다라고 했지만 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렇군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한국이 대미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할 것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만 실렸습니다. 시장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고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 팩트시트에는 이 전략 산업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쌀, 쇠고기 등 이 농업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 미국 신청권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해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예. 농업 수출입 체계가 정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관세 협상 등의 타결로 인해서 경제 또 안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팩트시트 발표로 이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국방과 경제 투자를 연계한 안보 경제 모델이 강화된 만큼 이때 언론이 먼저 디테일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각 사안에 대한 균형 보도는 물론이고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겠습니다. 팩트시트에 담긴 조항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추적 보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함께 기사화해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진하는 언론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언론이 기억해야 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